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총 한 6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한 6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문제풀이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틀린 것을 찾는 건데,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조직화, 개발, 계획, 변화 전력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그렇죠?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조직화와 개발과 계획과 변화 전력 등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고, 자, 2번. 미국은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실천 활동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사회보호 모델이 중요한 실천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은 공공부문 중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대표적인 공공부문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중심의 복지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공공 중심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 부분이 일단은 틀린 부분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발전 과정은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경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경영과 밀접히 연관된 부분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4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세분화 경영을 띠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는, 자, 이데올로기는 하면 사상이 되겠죠? 자, 그것은 신자유주의 확산과 경쟁의 원리에 강화했다. 자,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었었죠. 최초 복지가 자유주의 개념, 즉 개인적인 책임으로 사회복지가 진행되어 나오다가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나왔던 복지국가 책임으로 가다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파동 개념을 해가지고 복지국가도 다시 신자유주의 개념이 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자유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인, 민간 영역을 강화시킨 개념이 신자유주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데올로기 사상은 신자유주의와 경쟁 원리. 이 경쟁 원리도 뭐예요? 시장의 원리죠. 시장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가 미국은 공공부문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5번하고 연계를 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고요. 자, 다음 2번. 자, 다음 중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연결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거기 그 지문에 나온 것이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사회계획과 사회행동용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 1번. 자, 연결이 잘못된 것이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조력자와 불만 집약이다. 2번.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전문가, 그래서 타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자, 3번 사회계획 모델은 행정과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해주고 4번도 마찬가지 계획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사회행동 모델은 옹호자, 가장 적극적이며 급진적인 역할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 로스가 말한 세 가지 모델이 있었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과 사회행동, 이 세 가지 모델이 상당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 자, 이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누가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거였었죠. 자, 이것은 이 개발을 위해서 그 사회복지사는 조력자적인 역할, 즉 지역사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을 모아서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자, 전문가는 뭐예요? 프로페셔널이죠. 전문가는 다른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문가 역할이 되겠고, 자, 사회계획에서는 행정가하고 계획가가 있는데, 자, 이 행정가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가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관리해서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관에게 되겠고, 자, 계획은 뭐 말 그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사회행동 모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회행동이라는 모델은 가장 급진적인 거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옹호자라고 그러는데, 옹호자는 뭐예요? 자,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대변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사회행동 모델은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뭐예요? 직접 진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옹호자가 아니라 행동가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옹호자가 아니라 행동가, 즉 행동가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사회계획 모델이나 행동이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해서는 이 사회복지 역할, 사회복지사 역할, 그 다음에 각 모델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 과정,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자, 박스 문제가 하나가 나왔네요. 자, 다음 보기 중 사회 문제론적 관점에서 기능주의 관점에 속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 그래서 박스가 가나 다라가 나왔는데, 여러분 문제 풀이하실 때 이 기능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갈등주의죠. 기능주의가 있으면 갈등주의가 있고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쉽게 해서 뭐냐면, 자, 기능주의라는 것은, 자, 보수나 안정, 균형,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죠. 또한 어떤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계획을 추구하는 부분이 기능주의고, 자, 갈등주의는 뭐예요? 이 내용하고 서로 다 반대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급진적인 측면이 있고, 갈등의 필요 요소를 강조하죠. 즉, 사원에 갈등이 있어야 그 갈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로 발전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갈등주의 개념입니다. 자, 이 두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가번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본다. 자, 하나의 체계로 봤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사회문제의 원인이 자, 누가 있어요? 개인과 가족 등 일부에 있다고 본다. 즉,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의 문제나 사회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회체계는 균형 상태를 향해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자, 균형 상태니까 어떤 것을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죠.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안정적인 측면이 되겠고, 라번, 각각의 하위 체계들의 분리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그렇죠,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다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능주의와 갈등주의에서 이 갈등주의와 기능주의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핵심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 다라가 다 맞고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같이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다음 중 일리슬리가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 자원봉사 활동에서 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냐. 쉽게 영리적인 면을 추구하든지 이익적인 면을 추구하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타주의, 자, 남을 위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 학습, 자원봉사를 통해서 본인이 학습과 교육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고, 자, 헌신과 희생,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자, 5번에 경제적인 이득, 이것은 아니죠. 자,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면은 그것은 자원봉사의 개념 원칙과 어긋난다. 즉,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여기서는 잘못된 사항이 되겠고. 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요 학자를 좀 참조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사회복지관 운영 원칙의 연결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사회복지관이 나왔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종합복지관적인 측면을 보겠는데, 자,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시냐?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중립성, 통합성이 나왔고, 객관성과 자율성, 지역성과 전문성, 책임과 전문성, 전문성과 중립성이 나왔죠. 자, 일단 중립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중립성에서는 사회복지를 하는 데서 어떤 종교나 정치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중립적인 이면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고, 자, 통합성은 쉽게 원스톱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객관성과 자율성이 나와 있는데, 자율성은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되겠고, 이 객관적인 측면은 사회복지 운영 원칙에서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럼 여기가 2번이 틀렸고, 다른 내용들 좀 보면, 자, 지역성과 전문성이 나와 있죠. 자, 이 지역성은 뭐예요?
자, 여기서 지역성이라는 것은, 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운영하는 거죠. 지역 주민과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욕구를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서 지역성이 들어가죠. 자, 전문성은 뭐죠?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 한마디로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죠. 사회복지관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겠고. 자, 4번 책임성과 전문성이 나왔을까? 자, 이 책임성은, 전문성은 말씀을 드렸고, 이 책임성은 한마디로 자,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즉,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 예산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죠. 자, 그 책임감을 갖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도 좋아야 되겠고, 또 재원을 배분하는 효율도 좋아야 되겠고, 그런 것이 책임성적인 측면이 되겠죠. 자, 5번 전문성과 중립성.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2번에서는 객관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운영의 원칙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자, 지역성, 두 번째, 전문성, 그 다음에 책임성, 자율성, 그 다음에 통합성, 중립성.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것이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투명성이라는 게 있죠. 자, 투명성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회계, 예산적인 측면이죠. 자, 이런 부분이 당연히 투명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사회복지관 운영의 원칙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성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서요. 자, 다음 중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고 또 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게 있죠. 자,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각각 하는 특성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뭐고 협의체가 뭐고 협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근거가 어디냐?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광역시나 시도, 군구에 각각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자주적인 민간기관이다. 즉 민간이 만든 기관이에요. 자주적인 스스로 만든 민간기관으로서 법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도 돼요. 자본이 없어도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특성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 자, 1번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자, 2번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자, 3번 자원봉사활동 진흥. 4번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5번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1번 국제사회복지사 단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사회복지사 협회로 가야 되죠. 자, 이 단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인데, 사회복지사 단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자, 2번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자료 수집과 간행물을 발간하고, 특히 이 자원봉사활동 진흥은 어디서 하냐? 자원봉사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 자, 이 부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을 건의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 조사 연구, 학술 도입, 자료 수집, 간행물 발간. 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주된 요소가 되겠고, 또 하나 첨가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자, 정책을 건의하지만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연구 및 정책을 의결한다, 뭐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은 1번이 잘못된 게 되겠고, 거기와 같이 더불어가지고, 자, 근거와 어디에 설치가 되겠고, 이 기관단체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가서요. 자, 다음 지역사회 조직과 복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지역사회 조직과 복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건데, 자, 1번. 자, 우리나라 현 복지 정책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현재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그건 왜 그렇죠? 예. 복지가 그동안 국가에 의한 책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지금은 민간단체는 많이 영역이 넓혀졌죠. 그래서 민간과 관이 함께 공동해서 일어나가는 복지가 지역사회 복지죠. 즉, 우리가 지난번 그 문제 풀이를 알아봤듯이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관과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2번 사례관리는 직접 서비스와 함께 자원 연계 및 활용이라는 간접 서비스를 포함하는 무슨 개념이다? 통합적인 개념이다. 자, 일단 사례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직접 아웃리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찾아가서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직접 서비스가 되겠죠. 자, 이런 직접 서비스와 함께,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자원 연계 및 활용이라는 간접 서비스가 나왔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워커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인적 자원도 필요하겠고 물적 자원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해요? 간접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즉 개인이 직접, 그러니까 워커가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 인적이나 물적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요? 서비스 보조를 받아야 되죠. 자, 그것은 간접적인 게 되겠죠. 자, 그것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3번.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제도의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죠? 사회제도 혁신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건 사회행동적인 측면이죠. 사회행동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아니고서 사회 통합적인 측면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4번.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형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 계획 모형, 사회 행동 모형으로 나뉜다. 맞죠? 자, 로스만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 사회 행동에 대해서 거기엔 사회복지사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가 나왔었죠. 자, 그것이 로스만의 세 가지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학자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5번. 자,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워커의 역할은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조력자, 치료자가 있는데 이 중 핵심적인 역할은 전문가다. 이 조력자가 두 번이 나왔네요. 하나는 지워주시고요. 자,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가 있는데 이 중에 핵심 역할은 전문가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일단 다 맞습니다. 안내자, 전문가, 조력자, 치료자 역할은 다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력자가 되죠. 조력자. 자, 지역사회라는 것은 이 조력자가 A와 B를 서로 어떻게 해요? 상호 연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조력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 다음 중 지역사회 정신보건 개념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개념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죠. 자, 1번. 일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서비스다. 즉, 다양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고, 자,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자, 3번. 지역정신보건의 과정 연구를 평가한다. 즉, 지역정신보건의 과정평가를 연구를 하고, 자,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자, 5번. 정신병리에 입각한 증상치료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 잘못됐죠? 자, 증상치료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어디서 하죠? 예.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만 잘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알아볼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다음에 9번. 자, 다음 중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공익의 개념에서 개인주의, 현실주의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다. 자, 개인주의, 현실주의 모델. 자, 이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아니라 무슨 모델이 되겠죠? 네, 이것은 사회행동이 되겠죠.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고. 자, 2번. 사회계획 모형은 클라이언트를 서비스에 뭘로 본다? 컨슈머, 즉 소비자로 본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로스만 모델이 다시 또 나오는 건데, 자,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모델을 실천해가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즉 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뭘로 본다? 소비자로 봤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왜 틀렸는지 알아보죠. 자, 사회계획 모형은 지역사회 통합과 능력을 향상을 강조한다. 자, 지역사회 통합과 능력 향상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지역사회의 개발이 되겠죠. 자, 4번. 사회행동 모형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은 대변자와 조력자 역할이 중심적이다. 자, 사회행동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행동화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것은 옹호자적인 측면이죠. 옹호자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를 지지하고 옹호를 해주는 부분이 사회행동이 되겠죠. 자, 5번. 지역사회개발 모형에서 이해관계가 상호 상충된다고 합니다. 상충되는 것은 부딪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 9번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무엇이고 사회계획 모형이 무엇이고 사회행동 모형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로스만의 모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건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지역사회복지 이 계획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건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어요?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은, 자, 사회복지협의회.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가 방금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 여기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고 했죠. 사회복지 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시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사회복지 협의회와 사회복지사 협회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해 놓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여기서는 특히 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죠.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나간다? 함께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붙은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1강은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하고 협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이 어떻게 나가고 로스만의 모델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각 문제의 유형들을 잘 파악하셔 대비를 하시면 더 많은 공부를 하시는 데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상 제1강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